안녕하세요, 여러분.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인천 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박혜민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채널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3년 전에는 저희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던 다양한 직종의 선생님들을 만나서 뵙고 또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가정형 자문형 선생님들과도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는 단연간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가정형은 2020년, 자문형은 2022년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많은 기관들의 참여로 인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오늘도 활기차게 인터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고! 네, 오늘은 자문형 호스피스 전담 간호사이신 이은미 선생님을 모시고 자문형 호스피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성모병원 자문형 호스피스팀 이은미 간호사입니다. 인천성모병원 저희 호스피스 병동 오픈 멤버로 호스피스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 사업이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자문형 팀 전담 간호사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자문형 호스피스에 관심을 갖고 영상 봐주시는 분들께 짧지만 알찬 정보를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매번 볼 때마다 항상 바쁘게 종전걸음으로 동해 본 적, 서해 본 적 이렇게 선생님을 보다가 이렇게 또 나란히 카메라 앞에 또 쓰니까 좀 기분이 좀 새롭고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 오늘도 선생님이 많이 바쁘시지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제 선생님이랑 나눌 이야기는 이제 자문형 호스피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문형 호스피스라는 게 뭘까요, 선생님? 네. 호스피스는 크게 이제 자문형, 가정형, 입원형으로 있는데요. 흔히들은 호스피스 병동에 환자가 입원하는 유형인 입원형만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반 병동이나 외래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말합니다. 호스피스 팀이 협진의 형태로 개입이 되기 때문에 해당 질환의 주치 변경 없이도 이용 가능한 호스피스 서비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일반 병동이라고 하면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등을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그런 병동을 말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중환자실을 제외한 응급실과 일반 병동 외래에서 이용이 가능한 호스피스 서비스가 자문형 호스피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일반 병동에 계시는 분들이 모두 다 자문형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나요? 모든 환자는 아니고요.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서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입원형 호스피스 대상자는 말기 암 환자만 해당되지만 자문형과 가정형 호스피스 대상자는 말기 암뿐만 아니라 LC, COPD, 만성호흡부전, 에이즈 환자로 입원형 대상자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중요한 건 암, LC, COPD 및 만성호흡부전, 에이즈 환자 중에 담당 주치의로부터 말기 진단이 선행되어야 호스피스 대상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2022년부터 자문형 호스피스 본사업으로 시작되면서 기존의 COPD 환자에서 만성호흡부전까지 대상자가 확대됐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자문형 호스피스는 이렇게 겸직하는 의사와 사회복지사 그리고 선생님처럼 전담으로 이제 일을 해주시는 간호사 선생님으로 팀을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처럼 이제 자문형 호스피스 전담 간호사가 되려면 어떤 조건과 역할이 필요한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필수 자격 조건은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종양 전문 간호사이거나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고요. 자문형 필수 교육 16시간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자문형 호스피스 간호사의 역할은 주로 이제 의뢰된 환자나 가족을 만나서 초기에 상담하고 호스피스에 대해 소개하고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돌봄 계획이나 돌봄 장소 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자, 조력자, 연계자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맨날 이제 선생님이 환자분 만나 뵙고 올게요 라고 이제 또 사무실 문 열고 나가는 모습이 또 이렇게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 일을 벌써 수년째 하고 계시는데
호스피스 돌봄이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시면서 그럼 더 큰 보람을 또 느끼실 때가 있을 텐데 언제 보람을 느끼셨는지. 네, 저희들의 보람은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환자 보호자님들의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 한마디면 보람을 느끼고 힘이 나죠. 특히 이제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받으시다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시고 많이 편안해진 분들이 호스피스 병동 올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해 주셨을 때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문형 팀이 방문을 하면 천사가 온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럴 때 큰 보람을 느꼈고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호스피스 상담 전에는 그냥 막연하고 두렵고 무서웠는데 상담 후에 마음이 편해지고 안심이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사실 병원에서 누군가가 내 이야기만이라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정말 큰 힘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보람으로 저희가 또 일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이 일을 하면서 보람되는 일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도 참 많잖아요. 정말 많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기억나는 어려움은 자문형 호스피스 팀에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처방 권한은 없어서 느꼈던 어려움인데요. 통증이나 선망이 심해서 그 환자에게 해당 약과 용량 등을 이제 주치의에게 권고를 드렸는데 그대로 처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자문형 팀으로서 좀 한계를 느끼고 있고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보통 일반 병동에서 환자분이 임종기로 변화가 보이면 1인실 사용이 권고되고 1인실에 입실해서 임종시까지 지내시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그 감염 격리 목적으로 병원에 1인실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늘면서 병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임종 시에 임종실을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이 이용을 못 하시고 처치실에서 임종 과정을 겪으시는 일들이 좀 빈번해졌습니다. 자문형 환자가 1인실에서 임종하는 경우 임종실로 인정되고요. 이때 그 1인실에 대한 비용도 부담이 줄고 그 다음에 1인실에서 임종하시게 되면 가족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마지막을 보내셔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가족들의 그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이 돼서 유독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은 호스피스 외래 진료 시간이 따로 있고 또 일반 환자 진료와 또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잖아요, 선생님. 그 중에서 또 다른 병원에서 호스피스로 의뢰되어서 오시는 환자나 가족도 많다고 알고 있어요. 사실 그분들과의 초기 의사소통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선생님만의 라포의 형성 팁이나 이런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꿀팁인지 모르겠는데 특히 이제 서울의 유명 메이저 병원에서 연고질 관계로 본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간혹 기존에 있던 병원과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이미 선입견을 갖고 오시면 호스피스 팀 이야기에 무관심한 태도로 보이시는데요. 처음에는 눈맞춤과 제 소개로 인사를 시작합니다. 그런 뒤 환자의 그런 상황들을 여쭈고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것이라 라고 안내를 한 뒤 상담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 호스피스 리플렛을 보며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호스피스라는 곳이 어떤 돌봄을 하는 곳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을지 등을 설명드립니다. 호스피스 병동 입원만을 염두에 두고 온 환자나 가족에게 환자의 현재 컨디션이나 가족 역동 등을 확인해서 가정 호스피스 돌봄이라든지 추후 외래에서의 추적 관찰 등을 이렇게 권유드리게 되면 가족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으나 자신들에게 적합한 유형을 찾게 되고요. 그에 걸맞는 돌봄 받기를 희망하시고 또 이제 만족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 병원은 면회가 안 되는데 가정에서 이제 환자 가족들이 좀 더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받게 되시면 또 만족해 하십니다. 어쨌든 많은 시간을 환자나 가족의 이야기에 경청해드리고요. 환자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관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면 환자와 가족분들은 위로를 받으시고요. 그러고 마음에 한결 편해지셨다면서 상담실을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는 호스피스 대상자분들에게 병원 대표 번호가 아니라 상담실 연락처를 알려드리며 도움 필요할 때 편안하게 연락하시도록 안내드리면요. 또 든든하다고 이야기도 하시고요. 신뢰를 한층 더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와 가족에게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경청하다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이 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바람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의 원동력이 환자와 가족들의 라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많은 시간이 환자와 가족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드리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선생님이 자문형 전담 간호사로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에 대해서 조기 진입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스피스라고 하면 보통 위독하실 때 연계된다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 말기 질환을 담당하는 진료과에서 임종이 임박해서 호스피스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순히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실해서 임종을 준비하는 목적보다는 코어하는 개념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 항암 치료를 하는 중에도 자문형 호스피스 팀의 심리, 정서적, 영적 지지 등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의뢰를 주시고 환자나 가족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라는 말을 들었을 때 죽음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것 아니라 존엄한 삶이 가장 먼저 떠올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아요. 그런 인식을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을 하면 할수록 점점 어려운 게 호스피스인 것 같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3년 전 다른 팀원들 영상 보셨어요, 혹시? 네, 봤습니다. 사실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네, 고정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문형 호스피스를 5글자로 표현한다면? 네. 병원한 내 편. 네, 제가 호스피스 첫 상담하면서 환자 가족들에게 많이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호스피스 팀이 막연히 두렵고 무서운 곳이 아니라 낯선 병원이라는 환경 안에서 환자와 가족들의 편이 돼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안내드리겠다고 용기를 갖고 앞으로 함께 하자고 말씀드리면 환자 보호자님들의 눈빛이 반짝이면서 달라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와, 병원한 내 편이라니. 사실은 낯설고 조금은 두려울 수 있는 공간에서 이제 우리 은미 선생님처럼 든든한 내 편이 있다면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아요. 선생님 병원한 제 편도 되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 촬영이라 저희가 또 긴장을 좀 많이 했는데요. 저 어땠나요? 잘했나요, 선생님? 네, 잘했습니다. 네. 선생님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시청하시는 여러분, 진행상 부족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인터뷰가 자문형 호스피스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선생님?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박혜리, 이은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